안녕하세요. 저는 30 후반의 결혼 6년 차 여자입니다. 정 많은 시부모님과 하나부터 열까지 잘 맞는 천생연분 남편까지 저의 결혼 생활은 다 좋았어요. 다만 하나, 결혼 6년 차가 돼가도록 아이 소식이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아이가 안 생기면 그냥 우리끼리 재밌게 잘 살자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사이에 아이가 있다면 얼마나 더 행복할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인위적인 방법으로 임신을 준비하기보다 자연스럽게 아이가 찾아와 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기다렸습니다. 생기면 생기는 대로 기쁘고 안 생기면 또 그 순리대로 살아야겠다 생각하면서요. 제 직업은 제 부동산 사무실을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입니다. 저희 시부모님은 건물 임대업을 하셔서 제가 건물 관리도 도와드리고 있어요. 시부모님도 가족이 맡아서 해주니 편하고 좋다고 하셨고요. 시부모님의 건물 1층에는 도련님이 운영하는 전자담배 매장이 있어요. 도련님은 공무원 시험 준비를 10년 가까이 했는데 사실상 거의 직업 없이 집에서 용돈 받으며 살고 있다가 보다 못한 시부모님이 앞가름은 하고 살라며 가게를 하나 차려준 것이죠. 성실하고 계획적인 남편과 달리 노는 거 좋아하고 뺀질거리는 도련님을 보며 결혼이나 하실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어느 날 도련님은 덜컥 결혼한다는 여자를 데리고 온다고 식사를 하자고 하더라고요. 시부모님과 저희 부부는 예약한 음식점에서 도련님을 기다렸습니다. 도련님이 데리고 온 여자는 도련님과 나이 차이가 9살이나 나는 20대 애띤 아가씨더라고요. 얼굴도 예쁘고요. 도련님 나이는 그렇다 치지만 그 여자분은 결혼을 하기에는 너무 어려 보여서 왜 그렇게 결혼을 급하게 할까 했는데 알고 보니 혼전 임신을 했다고 합니다. 뱃속의 아기는 9주차라고 하더라고요. 저희 부부에게서 아기 소식이 없어서 말은 안 하셔도 내심 섭섭하셨던 시부모님은 결혼을 쌍수 들고 환영하셨어요. 결혼이나 할 수 있을까 싶었던 둘째 아들이 신부감은 물론 손주까지 임신을 했으니까요. 저도 동서가 생긴 것 같아 기뻤습니다. 저랑 나이 차이가 꽤 되니까 제가 잘 챙겨줘야겠다 생각하면서요. 그렇게 결혼 준비를 서두르게 되었는데 제가 시부모님의 건물이나 재산 관리를 하고 있다 보니 자연스럽게 제가 결혼 준비에 앞장서게 되었어요. 신혼집을 구하기 위해서 저희 사무실로 예비 동서와 그의 친정어머니가 같이 방문하셨죠. 예비 동선의 친정에선 보탤 수 있는 돈이 거의 없고 전적으로 저희 시부모님이 융통할 수 있는 돈으로 신혼집을 마련해야 돼서 제가 예산에 맞는 신혼집을 몇 군데 보여드렸어요. 그런데 예비 동서의 친정어머니는 제가 보여드리는 집을 몹시 마음에 안 들어 하시더라고요. 처음에 오셨을 때 저보고 어디 사냐고 하셔서 제가 사는 곳을 말씀드렸는데 저는 신축 주상복합 아파트에 살면서 왜 보여주는 곳들은 다 구축 아파트들 뿐이냐고 기분 나빠 하시더라고요. 저는 좀 황당했습니다. 저희 집이야 저와 남편이 합심해서 번 돈으로 2년 전에 이사를 한 곳이고 예비 동선에는 순전히 시부모님의 재산, 그것도 정해진 금액으로 신혼집을 찾아야 되는 건데 무작정 좋은 곳으로만 보여달라고 하시더군요. 예비 동서의 친정어머님 요구 조건은 문화센터가 있는 백화점 주변 동네에서 구하되 방은 4개짜리이고 주변에 학교들이 다 있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게다가 따로 혼수를 마련하기 힘드니 가구나 기본적인 전자제품은 다 빌트인이 되어 있어야 된다고 하고요. 사실 그분의 요구 조건 자체가 저희 집이랑 딱 부합하거든요. 한마디로 저희 집 쪽 매물을 구해달라는 건데 솔직히 시부모님이 융통할 수 있는 예산으론 턱없이 부족합니다. 제가 그 예산으론 어렵다고 하자 그 어머님은 저더러 벌컥 화를 내시더라고요. 아니, 앞길 창창한 애를 임신시켜서 집에 앉히겠으면서 그 정도도 안 해준다는 거예요? 저는 좀 황당하더라고요. 제가 애 만들라고 시켰나요?
저는 그저 정해진 예산에서 최대한 좋은 집을 찾은 건데 괜히 저한테 불똥이 튀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직업적인 마인드로 최대한 좋게 말씀드렸어요. 제 딴에는 예산 안에서 제일 괜찮은 곳으로 안내를 해드린 건데 마음에 안 드세요? 당연히 안 들죠. 우리의 지금이라도 마음만 먹으면 의사고 변호사고 다 만날 수 있어. 그런데 그런 애를 임신까지 시켜서 결혼하겠다 했으면 최소한 집이라도 대접을 제대로 해줘야지. 손주 생각들은 안 하시나 봐. 그럼 제가 다시 한번 찾고 연락드릴게요. 잘 좀 찾아봐요. 어떻게 보여주는 집들이 하나같이 다 이 모양이야. 일부러 이런 데만 보여주는 것도 아니고. 저는 그 말에 좀 울컥하더라고요. 제가 시간이 남아 돌아서 이런 데만 보여드리겠나요? 저도 빨리 찾아드리고 손 떼고 싶은데요. 그리고 제가 아무리 그래도 결혼하면 예비 동서의 형님들 사람인데 저한테 대하는 게 좀 심하시더라고요. 예비 동서는 자기 엄마가 그러던지 말던지 옆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양 꽃처럼 앉아만 있고요. 저는 어쩔 수 없이 시부모님께 집을 보여드렸는데 마음에 안 들어 하신다 정도로 말씀을 드렸는데 시부모님도 좀 황당해 하시더라고요. 신혼인데 그 정도면 차고 넘치는 거 아니냐면서요. 당장 더 융통할 수 있는 돈도 많지는 않으니 그냥 그 선에서 저보고 적당히 알려주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다시 매물을 찾아서 연락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저번보다 더 화를 내시더라고요. 아니, 일부러 그러는 거예요? 내가 말한 조건이랑 안 맞잖아요. 동서의 친정어머니는 저를 아랫사람 부리듯 하더군요. 너무 불쾌했지만 그래도 어른이시니 좋게 얘기했습니다. 아버님께 말씀드렸는데 원래 말씀하신 금액이 최대한 융통할 수 있는 금액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말씀하신 조건의 집은 조금 어렵고 대신 이런 집은 어떠세요? 그랬더니 그 친정어머니가 빈정거리며 말하시더군요. 애기 없다면서요. 애가 없으니 알 턱이 있나. 지금 보여준 집들 다 애 키우기에는 너무 별로잖아. 저는 그 말에 좀 놀랐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동서의 형님들 저에게 저렇게 말한다니요. 하지만 친정어머니는 아랑곳 않고 얘기하시더군요. 내가 얘 태몽을 꿨는데 보통 태몽이 아니에요. 황금색의 집채만한 호랑이가 금관을 입으로 물어 뜯는 꿈이야. 찾아보니까 보통 꿈이 아니래. 대단한 인물 나올 만한 꿈이라 이거지. 그런데 그런 손주를 임신했는데 대접을 이런 식으로 하나? 사돈네는? 저는 친정어머니 성격이 보통이 아니구나 생각했습니다. 솔직한 말로 예비동서가 예쁘고 어린 것 말고 뭐 볼 게 있냐고 이렇게까지 유세를 떠시나 싶을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저한테 엄청 비수꽂히는 말을 하시더군요. 듣자하니 우리 혜민이 동서부는 임신 못했다면서? 그러면 얘가 그 집 첫손주 아니야? 귀한 첫손주한테 이러시면 안 되지. 그리고 혜민이 동서분도 그러면 안 되죠. 본인이 못한 며느리 도리를 우리 혜민이가 대신 해준 거 아니야. 부담도 덜게 해주고. 얼마나 고마워? 동서 친정어머니가 그 말을 하시는데 저도 모르게 속에서 뭔가가 울컥 올라오며 갑자기 눈물이 날 것 같더라고요. 저는 생각지도 못한 감정에 자리를 급하게 피했습니다. 복도에서 감정을 추스르는데 그 말씀이 너무 서럽게 느껴지더라고요. 아이가 잘 안 생겨서 심란하던 차에 갑자기 도련님네는 혼전 임신으로 결혼을 하게 되니 저도 속이 좀 복잡했습니다. 왜 나는 아기가 안 생길까 싶기도 하고요. 겉으로 티는 안 냈지만 내심 복잡한 마음이 컸는데 저렇게 대놓고 말씀하시니 눈물이 왈칵 날 정도로 속상하더라고요. 다시 자리에 돌아오니 그 친정어머니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울었어요? 어머, 내가 못한 소리 한 것도 아니고 애기 못 가진 게 많이 속상했나 보네? 그러시는 겁니다. 저도 너무 기분 나쁘고 화나더라고요. 하지만 그냥 참고 아버님과 다시 얘기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비 동서와 친정어머니가 집으로 돌아가셨는데
사무실에 남은 저는 정말 기분이 비참하더라고요. 아기가 없어서 이런 서러움을 받을 거라고는 생각 못 했거든요. 저는 이 일을 모두 남편에게 말했고 남편은 화가 머리 끝까지 나서 도련님을 부른다는 걸 제가 겨우 말렸습니다. 아니, 혼전 임신한 게 뭐 그렇게 대단한 유세라고 그 난리야? 아주 웃긴 집안이네. 결혼하면 형님 될 사람한테 그딴 소리를 했다고? 나 더 이상 집 못 찾아주겠어. 그 친정어머니 원하는 집을 내가 찾을 수도 없을 것 같고. 하지 마. 내가 아버지한테 다 말할 테니까. 남편은 그 길로 시부모님께 다 말씀을 드렸고 시부모님도 몹시 불쾌해하셨어요. 큰아가, 너 이제 이 일에 손 떼라. 아주 하는 소리들이 괘씸하네. 그래도 손주 임신했다고 우리가 신경 좀 써주려고 너한테 알아보라고 한 건데 그런 소리를 했단 말이야? 됐다. 이제 그만하고 내가 둘째한테 얘기해보마. 아버님은 그렇게 도련님을 불러서 이 일에 대해서 뭐라고 하셨고 집 해주는 게 당연한 건 줄 아냐며 원래 해주려고 했던 예산도 확 줄여버렸습니다. 게다가 도련님이 운영하는 매장도 원래 월세를 따로 안 받았는데 앞으로는 내라고 하셨고요. 도련님은 그 일로 난리가 났고 괜히 저한테 고가워하더라고요. 아버님은 살 집은 도련님 내가 알아서 하라고 해서 저는 손을 놓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때쯤 저에게는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제가 그맘때 속이 좀 안 좋고 불편했는데 저는 그 일로 속을 썩어서 그런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가만 보니 생리를 안 하는 겁니다. 혹시나 해서 임태기를 해보게 되었는데 두 줄 임신이 된 거였습니다.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6년 동안 찾아오지 않았던 아기가 이제는 거의 포기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갑자기 저희 부부를 찾아와 준 거였습니다. 정말 말할 수 없이 기쁘더라고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때 동선에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뱃속의 아이가 더 이상 크지 않는다고 했어요. 뱃속에서 성장을 멈췄고 결국 유산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요. 아이가 이미 뱃속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하필이면 동서가 유산을 했을 때 저도 임신을 알게 된 거라 섣불리 남편에게도 시댁에도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처음엔 병원에서도 확실히 알 수 없다고 좀 더 있다 오라고 해서 말 못했고 나중에는 동서의 유산 때문에 말을 못 꺼냈습니다. 저도 나이가 있는지라 좀 더 시간을 두고 아기가 자리를 잡으면 말해야겠다 싶었어요. 남편한테도 그렇고 시부모님한테도 그렇고요. 동서도 아이를 잃은 것에 슬퍼했지만 젊으니까 아이는 다시 가져보자고 하며 결혼 준비는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남편이 점심 같이 먹자고 사무실로 놀러 왔는데 동선의 친정어머니도 갑자기 저희 사무실을 찾아왔더군요. 시아버지가 말한 예산으론 도저히 살만한 집을 못 구하겠다면서 저보고 전에 보여줬던 집이라도 알려달라는 겁니다. 남편이 따지려는 거 제가 말리고 좋게 말했어요. 아버님이 저는 이제 이 일에서 손 떼라고 했어요. 다른 부동산 알려드릴 테니 거기서 알아보세요. 제 말에 그 친정어머니는 막 따지더군요. 아니, 말을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된 건데? 저는 황당하더라고요. 저 때문이라는 건가요? 그래요. 내가 한 말을 이상하게 사돈한테 전했더만. 도대체 왜 그래요? 내가 그때도 찾아와서 따지려는 거 겨우 참았어. 근데 이 예산으론 제대로 된 집 못 구해.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만만한 게 전가요? 그리고 자기 엄마가 이렇게 난리치는데 옆에서 말리지도 않고 가만히 있는 동서도 정말 얄밉더라고요. 듣고 있던 저희 남편도 따졌습니다. 사돈어른, 말씀이 지나치시네요. 그게 왜 이 사람 때문인가요? 그리고 말씀하신 거 저도 정말 불쾌해요. 제가 저희 아버지에게 다 말씀드린 겁니다. 없는 말 지어낸 것도 아니고. 그 친정어머니는 남편 말엔 대꾸도 없이 저한테만 따지더라고요. 처음부터 이럴 생각 아니었어요? 우리의 질투라도 한 거 아니에요? 제가 동서한테 질투를 왜 해요? 그 집에서 못 가지는 애가 졌잖아. 근데 쓸데없는 말 전해서 지원해준다는 돈도 마음대로 줄여버린다고 하고 얘가 그 일로 스트레스 받아서 결국 유산된 거 아니야.
유산된 게 어떻게 제 잘못이에요? 병원에서도 애초에 애기한테 문제가 있었다면서요. 문제는 무슨 문제? 스트레스를 받게 만들었잖아. 그 집에서 날란가 몰라? 겨우 들어선 귀한 손주 스트레스 받게 만들어서 떠나게 만들고. 저는 결국 폭발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죠. 귀한 손주 가졌는데 스트레스 받게 하면 안 되죠. 그러면 저한테도 와서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뭐예요? 그 귀한 손주 제가 임신했거든요. 저보고 애가 없어 모른다더니 어쩌느니 하셨죠? 이제 애가 있어서 너무 잘 알겠네요. 저한테 한 번만 더 이런 소리 하시면 그대로 또 아버님께 말씀드릴게요. 저희 시부모님이 동서를 퍽이나 좋게 보시겠네요. 제 말에 동서 친정어머니는 놀라서 제 배를 쳐다보더라고요. 저희 남편도 놀라서 쳐다보고요. 정말이야? 9주차야. 우리 애는 유산했는데 그쪽은 애를 가졌다고? 제 말에 남편도 동서 친정어머니에게 불같이 화를 내더라고요. 가만히 있는 동서에게도요. 도대체 이게 무슨 경우입니까? 재수씨, 재수씨도 본인 엄마가 이러시는 거 가만히 보고 있어요? 남편 말에 동서는 눈알만 꿈뻑거리며 그러더라고요. 왜 저한테 그러세요? 남편은 화가 나 도련님에게 전화를 해서 당장 네 장모님 모시고 가라고 했습니다. 친정어머니는 제가 임신했다니까 더 열불을 내시더군요. 기가 막혀. 임신? 세상에 남의 애는 유산시켜놓고. 그 말에 남편이 폭발하려는 거 제가 막아서서 따졌습니다. 자꾸 유산은 누가 유산을 시켰다는 거예요? 병원 가서 물어보세요. 애초에 아기가 문제가 있어서 더 이상 안 컸다는데. 적당히 좀 하세요. 동선의 어머니고 어른이라서 저도 참았는데 자꾸 이러시면 저도 못 참습니다. 저도 이제 뱃속의 애 생각해서라도 이런 스트레스 받는 상황 안 참을 거거든요. 뭐라고? 잠시 후 옆 가게의 도련님도 급하게 오시더라고요. 남편은 도련님께 당장 네 장모님 데리고 나가라고 소리쳤어요. 그 친정어머니는 나가면서까지 저한테 뭐라고 하시더군요. 그런 심보로 얼마나 제대로 된 아기가 나오겠어? 세상에, 그런 저주까지 퍼붓는 겁니다. 저는 그 말에 속에서 뭔가 뚝 하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남편이 부들거리는데 저는 일부러 남편을 붙잡고 가서 웃으며 말했습니다. 제대로 된 아이 나오겠죠. 태몽 꾸셨다고 했죠? 아주 대단한 태몽. 이제 보니 그 태몽 아마 제 건가 봐요. 뭐 집채만한 호랑이가 금관을 물어 뜯었다고 했나? 정말 좋은 태몽이네요. 제 태몽 대신 꺼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일부러 웃으며 그렇게 말하자 동서 친정어머니는 얼굴이 벌개져서는 눈알이 튀어나올 듯 하더라고요. 막 분해하는 걸 도련님이 겨우 데리고 나갔습니다. 동서도 막 씩씩거리며 저 노려보더니 따라 나가고요. 남편은 뭐 저런 경우 없는 사람들이 다 있냐고 노발대발 하면서도 제가 임신인 걸 확인하고 기뻐하더라고요. 근데 왜 말 안 했어? 내가 노산이잖아. 초기에는 많이 조심해야 된대. 아기가 유산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그래서 좀 더 안정이 되면 말하려고 했지. 동선에도 갑자기 유산했는데 말할 분위기도 아니었고. 심보를 저렇게 쓰니까 아이가 오려다가도 안 오지. 그나저나 너무 잘됐다. 남편은 뛸 듯이 기뻐하며 시부모님께도 다 알렸습니다. 동서가 유산이 되고 침울해하셨던 시부모님도 기뻐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보고 나이도 있으니 당분간은 일 쉬면서 태교에만 전념하는 게 어떻냐고 하셨고 저도 다른 산모보다 더 조심해야겠다 싶어서 그러기로 했습니다. 동선에는 어떻게 됐냐고요? 동서 어머니가 도련님을 무진장 잡았다고 합니다. 자기 딸 임신시켜서 결혼까지 하려고 했으면 제대로 모셔가라고요. 동선의 친정어머니는 정말 동서 가지고 제대로 한몫 잡으려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진짜 자기 딸을 위해서 저러는 것 같지도 않았어요. 동서는 완전 마마걸 그 자체고요. 그 일로 도련님은 동서랑 엄청 부딪혔고 결국 파혼하기로 했답니다. 그 집 어머님은 애기 유산까지 됐는데 파혼하자는 거냐며 저희 시댁을 상대로 소송 걸 거라고 난리를 치셨고요. 그 일로 시부모님도 골머리를 좀 앓으셨죠. 저희 남편은 도련님 불러서
만날 거면 제대로 된 여자를 좀 만나라고 한 소리 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그 한바탕 난리 속에서 저는 사무실 임시 휴업을 하고 집에서 쉬고 있습니다. 뒤늦게 찾아온 아기. 그것도 때마침 너무나도 기막힌 타이밍에 찾아와준 우리 아기가 참 기특하고 고맙더라고요. 뒤늦게 가지게 된 아이니만큼 더 예의 바르게 키우려고 합니다. 태몽은 저나 남편 포함 친정 식구들, 시댁 식구들 모두 꾸지 않았어요. 정말 그 동서 어머니가 대신 꺼준 건가 싶기도 하네요. 한바탕 난리도 있었지만 태몽만큼은 기똥차게 대신 꺼주셨다 생각하며 그만 다 잊어버리려고 합니다. 아기 생각해서라도 좋은 것만 생각해야 하니까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